네, 하는 기자자 법조팀 남영주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 궁금한 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거주지를 제한받게 되는 겁니까? 네, 대상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구치소에서 한 10년, 15년 있었다고 해서 달라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네, 법무부는 사회에 나온 고위험 성범죄자가 32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매년 60명 안팎의 인원이 출소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325명. 여기에 이 중에는 우리가 알만한 성범죄자들도 있는 거죠. 네, 잘 알려진 그 성범죄자로는 조두순, 박병화, 김근식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경기 안산에 거주 중입니다. 수원 발발이라고 불린 박병화도 있습니다. 출소 후 원룸촌에서 살았는데 경기도 화성입니다. 출소를 앞둔 연쇄 강간범 김근식은 지난해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시설에 입소하려다 새로운 성범죄 혐의가 밝혀지면서 다시 구속돼 현재는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향후 법이 만들어지면 적용을 받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법무부는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거주지 제한은 형벌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사회 방어를 위해 가하는 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이 생기기 전 범죄자들도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한 이 거주지 제한이라는 게 거주 시설 안에 이제 그들을 수용하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거주 시설, 그러면 새로 짓는 거예요? 그 광역별로 지정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 계획 단계라서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기존의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새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장소나 규모를 언급하면 지역 반발, 이른바 님비 현상이 생길 수 있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나 주민과 계속 협의하고 또 예산 역시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뭐 짓든 있는 걸 쓰든 그 거주 시설로 지금 나와 있는 성범죄자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역 주민들은 좀 반발할 수 있겠군요. 네, 실제로 저도 조두순 출소 500일 때 경기도 안산에 거주지를 가봤는데요. 거리에 아이들도 사라졌고 또 이사 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박병화 역시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소송을 내는가 하면 주민들이 시위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현 상태로도 사회적 논란이나 갈등이 지속되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자, 이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뭐 감정적인 것과 별개로 어쨌든 처벌을 받은 사람들인데 출소해서 또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 이중 처벌 아니냐 논란도 있습니다. 네, 모든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관찰소장이 대상을 선정해서 신청하면 검사가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검사 청구를 받은 법원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범죄자만 선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기를 마친 사람들을 상대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맞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요. 국회 논의 과정도 잘 봐야겠군요. 아는 기자 남영주 기자였습니다.